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함께 월세 부자를 만들어가는 다담TV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하반기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맞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임대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정보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 25년 상반기까지 임대차 시장도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임대차 시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임대차 시장의 핵심적인 변화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월세 전환 추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025년 하반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은 불안감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월세 반전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 계약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높아진 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되었습니다. DSR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정말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웬만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죠.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월세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전세 대출 금리 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은 월세 수요를 증가시키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게 되고 전세가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아파트 수요가 확대됩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소형 평형의 독립형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에 많은 관심이 늘어났고요. 프라이버시와 개별 출입구를 중시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다가구주택의 매력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또한 지방 제2도시 임대차 시장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감밀화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죠. 부산, 대전, 대구 등 제2도시 임대차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 상급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원룸 매물을 문의를 주는 그 빈도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 시장의 신규 단절입니다. 2022년부터 24년 사이 인허가 축소와 미착 공급 물량 증가로 임대 시장의 신규 공급은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임대 수익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1인 가구 및 소형주택 수요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도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비혼주의 확산, 고령화, 청년층의 독립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핵심인 것이지요. 1인 가구 증가는 주택의 임대 수요를 견고하게 유지하거나 더욱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소형주택의 가치 상승이 예측이 됩니다. 이런 시장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바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서로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주택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건물주가 한 명입니다. 각 가구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지만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여 각 호수별 개별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높은 수익률로 여러 가구로부터 월세를 받기 때문에 총 임대 수익이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보통 다가구에는 8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관리가 용이하죠. 주인이 직접 살면서 주인 세대 살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투자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대지 평수가 다중에 비해서 크고 건축 비용도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하므로 시간에 오래 걸리고요. 건물 감가가
동반돼서 리스크 위험이 같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죠. 다가구와 유사하게 여러 사람이 거주하지만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건축 준공 후 대부분의 다중주택들도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이며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다중주택의 장점은 초기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가구보다는 작은 대지에 적은 규모로 건축이 되죠. 매매 금액이 적음으로 인해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 됩니다. 다가구보다는 수익률 면에서는 다중주택이 높게 나타납니다. 소형 투자자도 진입 가능한 물건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다중주택의 단점으로는 공실 리스크에 매우 민감하고 지역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까다롭습니다. 관리 시스템 부재 시 월세 미납 및 관리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임차인들에게 주차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불법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장 변화와 다가구 다중주택의 특징을 고려한 2025년 하반기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수익형 부동산 실패 없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과다한 대출과 과다한 보증금 활용으로 본인 투자금을 적게 하면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문제, 그리고 금리 변동 시 금리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한 투자금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세대를 구성하십시오. 향후 전세 제도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입지 분석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인가, 향후 재매매가 가능한 입지인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높은 수익률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각 방의 월 차임이 다른 건물과 비교시 적정한 월세인지 판단하시고, 공실 발생 위험 요소를 애초, 방의 크기, 옵션 퀄리티, 그리고 충분한 임차 수요 유발 지역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과 입지가 선택이 되었다면 건물의 내부 구조에 있어서 경쟁력을 판단하십시오. 각 세대들의 방의 크기가 인근 건물들과 비교해서 작아서는 안 됩니다. 방의 크기가 여러분 공실을 좌우합니다. 방의 퀄리티와 옵션이 뒤쳐져서는 경쟁력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겉보기에는 소형주거 형태이지요. 하지만 2025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틈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 확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신규 공급 감소,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임대 수요가 증가라는 3박자가 완전하게 갖춰진 지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오늘도 강조한 것처럼 입지 분석, 수익률 극대화 전략,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매물 확보, 그리고 금융 활용과 세금 전략까지 모든 부분을 여러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월세 부자를 만들어가는 다담TV 이영근입니다. 감사합니다.